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2월의 첫날 어떠셨나요? 아마 막 그렇게 춥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잠시 올라갔던 기온이 내일부터는 다시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이 기온이 내려간다는 말만 들려도 이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진짜 텐데요. 어떡해요. 맞아요. 그만큼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기온이 떨어진다는 소식만 들려도 좀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인터넷 여기저기에 난방비 절약하는 꿀팁들이 맞아요. 많이 올라와 굉장히 있다고 큰 합니다. 화제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난방 온도 1도를 낮추면 난방비 7%를 절약할 수 있대요. 7%나? 7%? 나요? 놀랍죠? 오. 그래서 내복도 입고 네. 그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게 환경과 절약에 둘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 이 물을 다 쓰시고 수도꼭지를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쪽으로 돌려놓으시면 아, 네. 보일러가 예열되지 않아서 또 절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 따뜻한 소식도 또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반칙이다, 메워주지 이거. 않습니까? 뜨끈뜨끈하게. 맞아요. 이 임실군의 익명의 기부자가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난방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4억 5천만 원이요? 네. 대단하네요. 와,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임실에도 있네요. 그리고 지난해 쌀을 해마다 기부하신 얼굴 없는 천사도 한번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참 얼굴 없는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천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뭐 천사를 닮아가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북이 참 좋다.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뭐 요즘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식, K 한류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열광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K 드라마, K 영화에 나왔던 명소들을 해외에서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런 한류 열풍에 도전장을 내민 게 있는데 뭔가요? 블랙그릇이라고 합니다. 블랙그릇?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말 그대로 검정색 그릇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은 그릇? 흰색이나 화려한 그릇은 많이 봤는데 검정 그릇은 많이 못 그러니까. 봤거든요. 네, 또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담기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시죠. 이곳에 KRU의 주인공 아이돌이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도대체 아이돌은 어디 있는 거야? 레옹? 레옹! 이곳에 오면 아이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옆에 있잖아요. 아이돌? 아이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레옹이 만들었다고요? 자연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블랙그릇. 김상곤 도예가의 손에서 탄생한 우리 그릇이 지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류를 꿈꾸는 블랙그릇의 매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무주. 그곳에 김상곤 도예가가 있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흙을 치대며 이 순간에는 오직 흙에만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질감이 나와야만 비로소 물레 앞 도예가의 손에서 흙은 쓰임과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 지금 이게 엄청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흙의 점성과 흙의 질감들을 최대한대로 내 손끝으로 끌어안아서 빠른 시간 내에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종용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흙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움직임과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같이 플러스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섬세하게 어루만져 그릇으로서의 모양을 갖출 때 흙은 작품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올리는 그릇만 예뻐도 평범한 일상이 근사해지는데요. 단아하며 세련미가 느껴지는 블랙 그릇에는 투박한 자연의 질감과 소박함까지 느껴집니다. 어머, 선생님! 기와장도 만드세요? 여기 전체에 블랙 그릇에 네. 트렌드를 만든 그릇이에요. 한정식 집이 오픈을 했는데
실제 기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와는 실제로 써보니 음식물이 배고 몇 번 설거지 하니까 그릇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깨지죠. 그래서 저 그때 제안을 하더라고요. 분청 기와를 한번 만들어 봐라. 김상곤 도예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빛깔과 모양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었기에 고유의 색과 질감을 찾아낸 블랙그릇. 절주된 미감으로 식탁 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듯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에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학생이었었는데 우연치 않게 신상호 교수라는 분의 작업장에서 작품을 만들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도자기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야, 정말 종합예술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1988년 도예 공방을 설립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진짜 전통 가마예요? 예, 한국 전통 가마인 오름 가마는 한국 고유의 빛깔과 질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와, 선생님 근데 진짜 약간 계단처럼 생겼어요. 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형식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열을 활용해서 계속 이용해서 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의 이름을 오름가마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 색깔로 온도를 감지해 그릇에 색을 입히는 전통 가마 공법은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생활 그릇에 더 적합한 제작 방식입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안에 가스가마도 있는데 굳이 왜 전통 가마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장작가마에서 정말 잘 뗐을 때 확률은 30%예요. 근데 왜 장작가마를 떼겠어요? 왜요? 가스가마에서 수백 번을 떼도 나올 수 없는 그 자연스러운 작품 한 개를 얻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를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상곤 도예가. 한국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적 도자기에 세계도 공감하길 바랍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이 차가 무엇이오? 말차라고 합니다. 아니 이 맛은 이 황량한 겨울에 5월의 따스함이 느껴지오. 그릇을 만드는 이가 어찌 차에 이런 맛까지 낸단 말이오? 차 도구를 만드는데 차를 마시는 예법과 기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도예인의 감각만 가지고 차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내가 드디어 이제 차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릇을 쓰는 이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시작한 다도에 대한 공부. 그렇게 차를 이해하고 만든 작품들이 그만의 개성과 작품 세계를 담은 닭이들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릇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내가 만들 접시를 그리는 거예요. 접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높게 올라가면 안 좋아요. 이거를 질감을 살려주시고 저기 나지 않게. 네. 여기 저기 그대로 살려서. 다 진짜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만족했어요? 너무너무 만족했죠. 다행이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들도 만들어 보고 싶고 찻잔도 만들고 싶고 점점 막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블랙 그릇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아름다운 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는 도예가의 신념처럼 우리 도자기가 새롭게 조명받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 꿈이라면
제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자료들을 후세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갖고 있는 힘이라 할까요? 한국의 모습? 그런 것들이 도자기에 담아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릇이 한국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흙을 빚어 자기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상곤 도예가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한류 바람을 꿈꾸며 전통을 통해 거듭나는 한국 도예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와, 저 솔직히 영상 네. 보기 전까지는 네. 블랙그릇에 음식이 담기면 괜찮을까? 맞아요. 이쁠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막상 담긴 걸 보니까 진짜 마치 전문 셰프가 하나하나 이렇게 플레이팅한 것처럼 너무 이쁜데요. 맞아요. 이게 근데 블랙도 같은 블랙이 아니라 음식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블랙을 만들기 위해서 세련 블랙. 김상곤 도예가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음식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 유약은 특허까지 받았다고 해요. 오. 아, 그렇구나. 어쩐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단순한 기와 그릇이 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 같네요. 이게 한식을 담아도 이쁘고 양식을 담아도 이뻐가지고 이 해외에서도 인기인 이유를 알겠고요. 이제 해외 가면 물어봐야겠어요. Do you know 블랙그릇? Yes, I know black 아, 그릇. 자꾸 이런 거 하네요. 아니, 금색으로 된 닭이도 함께 보셨죠? 아, 네. 이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면 거기에 다시 도금을 입혀서 또 800도로 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이 오직 하나. 이 하나를 얻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정말 실패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를 보면서 많은 네. 것들을 정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 퇴근길 소울푸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무려 30년 동안 헌혈을 계속하는 헌혈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 저는 사실 연초에 세운 계획도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30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어떻게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와. 네, 정말 이웃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왕 황욱 씨인데요.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100만 원입니다. 사랑입니다.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에 근무하는 황옥입니다. 덕진구에서 발생하는 청소 관련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 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고 그 여파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불법 투기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 쓰레기를 치워서 동네가 깨끗하다, 고맙다고 하실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저 역시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순간 편하려고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 20리터가 460원이거든요. 그 460원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등학생 때 뉴스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혈액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혈액인데 타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헌혈을 계속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떠십니까? 황옥입니다. 본인 혈액형 어떠세요? A형입니다. 개인이 평생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함께하면 그 횟수는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 분들은 많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오기영 님이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거 보고 좀 많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헌혈봉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헌혈의 필요성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리 홍보와 헌혈증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시면 헌혈 유공장을 드립니다. 황옥 회원님께서는 꾸준히 2주마다 헌혈이 찾아오시는데요. 400회 이상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 이제 어디 가시나요? 평소에는 바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헌혈을 했잖아요. 직장 동료와 저의 소울푸드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우리 칼국수 2개, 보쌈 하나. 칼국수 2개 보쌈 하나? 네. 양 조금 나요. 면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쌈을 같이 먹으면 궁합이 딱이죠. 이 음식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 9년 전쯤일 거예요. 헌혈 오고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늦었냐. 그래서 헌혈 오고 왔어요. 그랬더니 건강해야 헌혈도 한다고 보쌈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헌혈 오고 나면 칼국수하고 보쌈을 같이 먹게 되겠습니다. 고기 싸서 한번 먹어봐. 고추, 마늘, 새우젓, 그다음 이 안에 양파 볶은 것까지 이걸 넣어줘야 진짜 제대로 된 맛이 나오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속이 좀 허하잖아요. 푸짐한 칼국수에 모락모락 나는 보쌈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맛있게 먹으라는 말 한마디면 그냥 기분이 확 풀립니다. 헌혈을 하고 소울푸드도 먹고 든든해진 배처럼 마음도 든든해졌고요. 올해도 헌혈을 꾸준히 하고 특히 헌혈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헌혈을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좀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칼국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헌혈하시고 네. 칼국수 드신다고 하길래 저는 좀 더 든든하게 드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윤기 잘잘 보쌈을 보니까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괜한 걱정했네요. 맞아요. 이 칼국수를 주시는 주인분께서 헌혈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보쌈을 서비스로 주셨대요. 그때부터 소울푸드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이 소울푸드는 뭔가 미슐랭 가이드의 조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과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소울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헌혈 수급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주변 네. 분들에게 같이 헌혈하자고 독려도 하시고 또 직장 동료들과 같이 헌혈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진정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명언을 하나 알게 됐어요. 어떤 거죠? 뭔가요? 일초의 따끔함은 누군가의 생명을 잇는 희망이다. 네, 황옥 씨께서 항상 하는 말이라는데 네. 그 말을 저희도 한번 새겨야겠네요. 네, 방송 찍을 때가 437회였는데 아마 그 사이에도 하셨네요. 계속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요. 우리 지역의 혈액 수급은 지금도 비상이라고 해요. 예,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고 네. 방학이기도 해서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탓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팔 걷어붙이고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전북 시그니처를 만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정읍으로 가죠. 맞습니다. 이 정읍시 칠보면에 가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근데 뭔가 서원하면 선비가 학문을 가리키는 그런 맞아요. 좀 먼 곳으로만 느껴지는데 네. 이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니까 저희도 더 많이 알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귀한 보물 무성서원의 아름다운 한옥 처마 밑으로 지금 가보시죠. 보시죠. 무성서원은 신라말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이곳에 태산군 태수로 오셔서 유교 정치를 통한 백성들을 편안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함양군수로 떠나셨을 때 이 지역 백성들이 이 뒷산 월연대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살아 계실 때부터 제사를 지냈던 생사당이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 자리에다가 향악당을 열어서 이 지역의 자제들을 가르친 것이 서당의 시초였죠. 성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수양을 쌓는 이기지학을 실천한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읍양진태 행단유교라
이렇게 해서 서로 겸양하고 사양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을 키웠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자기를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싶어하지만 서로 사양하고 겸양하고 양보하는 이런 미덕이 한 번씩 되새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율이는, 도건이는, 영현이는 점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성장판이 열려 있으니까 올리원의 1:1 리얼타임 코칭과 함께라면 터질 거예요. 공부 포텐 올리원. 가나에는 오래도록 만끽하고 싶은 부드러움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디저트적인 순간을 만나다. 가나. 모든 플랫폼에서 달릴 준비 됐지? 함께 짜릿한 레이싱을 펼쳐봐. 타임 투 드리프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지금 바로 플레이. 네, 여러분은 지금 전북이 참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갓생이란 말 아세요? 아, 제가 알죠. 그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의 생이 합쳐져가지고 좀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이 갓생을 위해서 올해가 시작되면서 결심한 것들 참 많을 텐데요. 이 새해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많은데? 다이어트거든요. 저도 저도 매일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다짐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사실 비만이면 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주는 게 좋은데요. 네. 복부 쪽에 군살이 잘 붙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을 탈출하기 위한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찌기는 쉬운데 또 스쿼트? 스쿼트? 상관이 없나? 뭔가요? 민몸 이게 또 찌기는 쉬운데 빼기는 어렵고 그렇다 포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동으로 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괜찮은 방법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갓생을 위한 기본 조건은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계획하면 좋을지 이번 주말 여기 어때에서 만나보시죠. 살이 이렇게 찌는 게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살이 이렇게 찐다고? 아니야, 내가 많이 먹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찐다고? 명절 지나서 급하게 찐 살, 급찐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도요. 이렇게 급하게 찐 살 어떻게 뺄 수 없을까요? 채널 고정, 급하게 찐 살 확실하게 빼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즐거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이색 운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핫하다는 운동을 찾아왔는데요. 급진살 빼러 왔습니다. 아우,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명당입니다. 명당이라고요? 네. 급진살 명당인가요? 네. 줄이 매달려 있고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번지 피지오라는 운동을 하는 곳인데 번지 점프의 번지랑 물리치료를 뜻하는 피지오테라피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번지 점프할 때 사용하는 하네스에다가 요 코드라는 줄을 연결을 해서 근력운동, 유산소 다 같이 가는 운동입니다. 엄청난 운동량일 것 같은데? 네, 거의 한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까지도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번지 피지오라는 거를 직접 해보면서 매력이 좀 빠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제가 혹시? 네, 일단은 양말도 벗으시고 장비도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 착용을 먼저?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갖추고 나서 번지 피지오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번지 피지오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탄성이 높은 줄에 매달린 채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인데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안전을 위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자,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날아가셔야죠. 스텝을 먼저 같이 익히실 거예요. 네. 오른발부터 나가셔요. 네. 오른발, 왼발, 무릎을 킥. 오른발부터 뒤로 갈게요. 백, 백, 백에 한번 앉으세요. 엉덩이 뒤로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갑니다. 오, 왼, 무릎, 백,
앉아요. 왼 무릎. 재밌네요. 앉아요. 재밌네요. 사선 일직선 만들어요. 야, 이거 넘어가는데? 하나, 둘, 뛰셔요. 좋아요. 진짜 잘하신다. 한 이거 번만 큰일 났네, 해볼까요? 이거. 하나, 둘. 야, 계속 가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야, 이 몸무게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돼. 야, 주체가 되는데. 야, 이 몸무게가 엄청나게, 야. 재밌네, 이게. 그렇죠. 네.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나시죠? 흥미가 있네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방금 이제 사선 일직선 만드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팔을 만세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시작. 오래 만세. 오, 좋아요. 살짝 점프 갑니다. 하나, 둘, 점프. 굿. 앉아요. 엔, 하, 둘. 나이스. 무릎 앞으로 더. 엔, 하, 둘. 후. 굿. 마지막 갑시다. 야, 이거, 야, 잠깐 했는데 이렇게 숨이 차는군요. 야, 이게 엄청나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동작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하죠. 어려운 동작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스카이워크라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작을 한번 가볼까요? 걸어요? 네. 공중에서 점프 계속 날아다녀요. 도전! 요거는 줄을 최대치로 늘리셔야 돼요. 네. 앞으로 쭉쭉 오셔요. 까치발 한번 하시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으세요. 그 상태로 오른 다리부터 건너가고 뛰세요. 후 계속하세요. 후 바깥쪽으로 멀리. 아이고야. 오, 좋아요. 아이고야. 다리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그냥 번쩍 드셔도 돼요. 새벽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어려운 운동을 제가 오늘 많이 차이가 됐는데 지금 거의 제가 직접 오늘 해보니까 뭔가 운동효과도 운동효과이지만은 재미와 운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번지 피조의 또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하나하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면 해나갈수록 뭔가 성취감이 상당히 높은 운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이 기회를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지 피조, 대박.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다 풀린 느낌이야. 땀 쭉 뺐는데 또 운동이 남았다고요? 이번에 무슨 운동 하려는 거야? 급진살 빼기 어려워. 여긴가 본데? 가볼게요. 신나게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선 또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명절에 급진살 빼러 왔는데 제가 운동을 한번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 살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또 왔는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 맞죠? 맞습니다.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아쿠아 스피닝이라는 운동입니다. 아쿠아 스피닝이요? 네네. 수중에서 하는 아쿠아 스피닝 같은 경우는 물의 이제 저항과 부력과 수압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의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줄에서 매달리는 건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 있다. 자, 시작해봅시다, 그럼. 아쿠아 스피닝은 말 그대로 수중에서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으면서 타는 운동인데요. 물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물의 저항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 체중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실내 자전거와는 달리 아쿠아 스피닝은 상하체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도 잡아주죠. 엉덩이를 떼주세요. 자, 뗀 상태에서 우리 지상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엉덩이를 떼고 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몸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좋아요. 자, 이대로 10초만 가볼게요. 스피닝 기본 자세는 일어나서 타는 동작인데요.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걸 코어의 근력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복부 근력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만해요. 물에서 한다고 해서 근육이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운동을 한다고요? 하는 이게? 그렇죠. 칼로리 소모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운동보다 2배에서 2.5배 정도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을 운동을 했을 때 600kcal에서 700kcal까지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응용 동작을 해볼까요? 앞, 뒤, 좌우로 상체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팔 동작을 곁들여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스피닝은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데요.
칼로리 소모도 다른 유산소 운동보다 높은 만큼 운동 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놀란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까지 확 풀리는 아쿠아로빅.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온몸이 물에 자극을 받으며 혈액순환은 물론 분살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3년째 됐어요. 3년?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이제 물속에 사면 되게 관절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5개월 동안 수영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던 어깨, 그다음에 허리 쪽이 관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시간만 기다려져요. 지루할 틈이 없겠죠. 운동 효과도 확실하지만 이제는 재미까지 더한 이색 운동이 대세인데요. 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와, 야, 개운해. 아, 기분 좋습니다. 명절 내에 급진살 쭉 빠진 것 같아요. 배가 홀쭉했잖아요. 야, 오늘 저희 제가 꿀잠 잘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한다 해놓고 자꾸 또 미루는 게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개운한 운동이 있다면 여러분 미룰 필요 뭐 있어요? 바로 하시면 되지. 운동 재밌다니까. 저 내일 또 와야지. 연휴 동안 양껏 먹었던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한결 무거워진 몸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운동을 시작할 때. 금세 질리는 운동이 아닌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동작들로 흥미는 물론 운동의 효과까지 확실한 이색 운동으로 올겨울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와, 번지 피지오 또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쭉쭉 살 빠진다고 하니까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진정하시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이제 운동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나서 팅커벨 같기도 하고. 팅커벨이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요정으로 지금. 그러니까 좀 네, 약간 그렇네요. 탐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달려 동작을 하면 정말 이 전신 운동이 제대로 돼서 급진살, 이 급하게 찐 살 빼기에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는 번지 피지오도 물론 신기했는데 아쿠아 스피닝도 정말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헬스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스피닝 하시는 분들 봤는데 물속에서 하는 스피닝도 호기심이 생기고 이 아쿠아로빅도 인기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네, 찐살을 빼기 좋은 효과적인 전신 운동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춥다고 움츠러있지 말고 운동하셔서 건강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건강해야 오래 살고 또 행복도 누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 60년을 해로한 부부가요.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해요. 네, 바늘과 실처럼 같이 붙어 다니면서 네.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치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4인년대로 취미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쭉 씌워가지고 추억을 만들려고 나이 들면은 이제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옛날부터 저희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저는 86이고 우리 집 사람은 83이고 아직까지 뭐 마음은 청춘입니다. 몸이 늙어서 그렇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여기 오면은 마음이 확 트이잖아. 저 멀대 바다가 다 보이고 그냥 마음이 탁 갇혔던 게 여기 오면 탁 트이지. 활짝 피는 것처럼.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우리 본 집은 삼천포에 있고 여기는 내 안터본인데 여기서 농장도 관리를 하고 또 그 힘들 때 요 쉬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동영상 같은 거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창고 겸 또 저희들이 이 편집한 이런 영상물 같은 걸로 담았던 걸 여기다 보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런 걸 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또 버리자니 그렇고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음악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요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여기에 찍은 이제 사진을 여기다가 빼가지고 여기 이제 인화지가 들었어요. 여기 인화지가 들어가지고 요걸 작동을 하면은 한 장씩 이렇게 뽑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하나의 역사가 되는 기고 적게 보면 우리 가족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말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영상에 담아 놓으면은 새로운 생각이 들고 또 애들이 그걸 봤을 때에 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뭐 중요한 또 생각도 가질 수 있고. (1963년에) 해서 그러니까 금년이 딱 60년 되네. 1월 4일이 만 60년 만입니다. 어릴 때에 그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군대 갔다 오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준영이 처음에 태어날 때에 병원에서부터 찍은 겁니다. 금방 내놓게 눈을 안 뜬다. 세월이 빠르지. 요즘 애들은 잘 안 보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봅니다. 눈도 못 뜨던 놈이 대학을 가게 됐으니까 마음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또 그걸 내가 활용함으로써 내 만족을 찾을 수가 있고 저는 뭐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배우고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며느리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잘해줌으로써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이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들 얘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창원에 있는 신신예식장에 가가지고 사실 이제 조금 드레스도 입고 옛날식 그 간복도 입고 그렇게 이제 기념으로 남기려고 그때는 이제 사진만 찍고 왔어요. 그런데 내보고는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도 말 안 하고 왔어요. 그게로 할아버지 때문에 다시 두 번 결혼식 하고 그날 진짜 결혼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도 시켜주고 뭐 거기서 다 갖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멋있게 했어요. 사랑해요. 맞습니다. 사랑해요 소리 생긴 안 해놓은 게 그것을. 신랑이 신부 맞절. 김치. 아이 좋아요. 참치. 바쁘게 입을 너무 아니 이게 표정이 밝을 때에 찍어야 되는데 찍어놓은 사진도 많고 동영상도 많지만은 제가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첩을 넘기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걸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USB에다 담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호화롭게 이렇게 산다는 것도 좀 평범하게 또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우리 삶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편하게 이렇게 여생을 지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와, 박옥부 어르신의 올해 연세가 86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정정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복심 어르신도 웨딩드레스 입으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맞아요.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어르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살아온 길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식들에겐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옥부 어르신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네. 배워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아, 이분은 청춘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이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또 이 청춘을 시대에 만든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건지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박옥부 최국심 어르신이 그 답을 좀 저희에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 행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번 주 2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목요일? 무슨 요일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아, 네. 지금이야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큰 행사였거든요. 그렇죠. 이 불엄도 깨물고 더위도 팔고 네. 오곡밥을 먹으면서 한 해의 풍년도 기원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었죠. 그 흥겨운 축제 현장을 우리 지역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 4일 입춘이죠. 봄이 시작되는 날 임실에서 필봉 정월 대보름굿이 진행됩니다. 영상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실이 필봉농악이 유명한데 신명나는 굿판이 이렇게 펼쳐지네요. 마을 곳곳에서 기굿의 샘굿, 네. 당산굿과 함께 마당발비와 판굿까지 펼쳐진다고 하네요. 예, 소망이 담긴 소지가 달려있는 달집 태우기로 정월 대보름굿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원에서도 또 펼쳐집니다. 이번 주 5일에 인월면 남천둔치 행사장에서 흥부굴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황산대첩 전승지로 자긍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달맞이 축제 의미가 더 깊은 곳이라네요. 예, 달집도 태우고 불꽃놀이도 하는데 특히 전라북도리 국악원의 수준 높은 공연도 준비돼 있어서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네요. 두 손 합장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소원 적어서 저 달집 태운 일에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